걷는 것조차 버거운 날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찾아오는 통증. 척추와 무릎은 우리가 매일 짊어지는 일상의 무게를 고스란히 받아내는 곳인데요. 지금 여러분의 척추와 무릎은 괜찮으십니까? 처음에 일상생활을 못했어요. 이게 복비 없으면 일어도 못 나고, 그다음 이 걸을 수가 없어요. 계단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도 안 되고 횡단보도 건너는 것도 안 되고 일어나는 것도 불편하고요. 허리가 이 구부리는 것도 힘들고 일상생활 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국내 척추질 환자는 매년 1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 역시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많은 분이 통증을 참다가 수술을 권유받고 나서야 치료를 결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술만이 답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양방 치료에 침 치료 등 한의학적 접근을 더해 회복을 돕는 종합 치료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원범 원장과 함께 수술 없이 척추와 무릎 관절을 치료하는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통증은 최근에 러닝이 유행하면서 젊은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과사용으로 생기는 무릎 바깥쪽이 아픈 장경띠 인대 증후군, 그리고 무릎 앞쪽이 아픈 무릎뼈 힘줄염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분들에서는 연골이 마모되면서 생기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급성과 만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은 생긴 지 한 달 이내에 얼마 안 된 병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뜨끔하는 허리 염좌 또는 요추 디스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보다 더 진행한 오래된 병을 말하고 대표적으로는 퇴행성으로 생기는 척추협착증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요추에 생기는 종양, 요로결석, 또한 감염, 골절 등에 의해서도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와 다르게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다리로 저리는 신경학적 증상이 같이 동반되거나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또한 열이 나는 등의 일반적이지 않은 증상이 같이 동반된다면 근처 전문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정화숙 씨는 반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평지를 걸을 때도 계단 하나를 오를 때도 통증이 따라왔고 연골 주사를 맞아봤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걷는 게 두렵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변화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른쪽 발은 올라가는데 왼쪽 발이 안 올라가고 연골 주사만 맞으면은 조금씩 버텨 괜찮았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심하게 이제 막 안 될 때 횡단보도도 못 건너고 버스도 못 타고 하는 게 작년 10월 달부터였어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네, 그리고 어머니 저희가 벌써 치료한 지가 3개월이 넘어간다, 그죠? 처음에 오셨을 때 연골 주사를 맞고도 통증이 계속 심하셔가지고 계단 오를 때도 힘들고 평평한 길 걸을 때도 힘들고 이러셨는데 요새는 조금 어떠신가요? 지금은 계단도 그냥 올라가요. 아, 정말요? 예. 아이고, 네, 다행이네요. 계단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관절, 연골로 압력이 더 많이 가요. 네. 그래서 지금 좋아지셨어도 지금처럼 내려가는 거는 계속 조심하시고 쭈그려 앉는 것도 많이 조심하시고 중간에 혹시나 통증 올라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병원 다시 와서 관리하면 다시 되니까 오늘도 제가 관리 잘 해드릴게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정화숙 환자분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으로 오셨습니다. 평평한 길을 걷기도 힘들고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병원에 찾아오셨는데요. 원내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왼쪽도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이 더 많이 닳아있고 오른쪽은 그보다 더 심한 우측은 3단계, 좌측은 2단계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골 주사로도 호전이 없다고 하셔서 그 다음으로 좋은 우리가 PRP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관절에 연골이 닳고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과 움직임 제한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특히 관절염 3기에 접어들면 관절 간격이 뚜렷하게 좁아지고 일상적인 보행조차 어려워지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란 여기 보시면 무릎뼈가 이렇게 하얀색 연골로 뒤덮여 있어서 코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마모가 되면서 뼈가 드러나고 부딪히면서 무릎 통증이 일어나는 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을 굽히기가 어려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하숙 환자분은 연골주사로 효과가 없다고 하셔서 PRP 치료와 인대를 강화시키는 프롤로 치료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총 프롤로 치료는 6회 시행하였고 PRP 치료는 2회 시행하였습니다. 현재는 통증이 많이 좋아지셔서 경과를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숙 씨 PRP 치료를 위해 체열이 진행됩니다. PRP 치료는 환자 자신의 혈액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주사 치료와 차이가 있는데요. 채취한 혈액은 곧바로 원심 분리기에 들어갑니다.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과정에서 혈액 속 성분들이 층을 이루며 분리되고 이 가운데 혈소판이 풍부한 성분만을 선별하게 됩니다. 네, 어머니 저희 피 뽑은 것을 이렇게 원심 분리기 돌리면 탁한 건 가라앉고 맑은 게 위로 뜨는데 가운데 요 뿌연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PRP라고 하는 영양분이 농축된 부분이에요. 이걸 제가 따로 뽑아가지고 무릎 관절에 넣어 드릴 거예요. 혈소판에는 조직 회복에 관여하는 여러 성장인자가 포함돼 있어 손상되거나 약해진 관절 주변 조직의 회복 환경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PRP는 통증이 반복됐던 무릎 관절 부위에 정확히 주입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약해진 무릎에 무리를 줄이는 동시에 남아있는 조직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네, PRP 치료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PRP라고 하는 것은 P 플레이틀릿 리치 플라즈마의 약자로서 혈소판 풍부 혈장이라는 뜻입니다. 혈액을 채취하고 원심 분리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층이 나뉘게 되고 그 사이에 버피코트 형태로 PRP가 채취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채취하여서 관절에 넣는 치료를 우리가 PRP 치료라고 말씀드리고 이 PRP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안에 PDGF, VEGF, EGF와 같은 그로스 팩터, 즉 성장인자들이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혈관 증식 효과, 염증 조절 효과, 세포 증식 효과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고 관절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치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걷는 것이 통증이 없다고 한다면 걷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걷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발생한다면 앉아서 하는 자전거 타는 운동 아니면 수영장에서 걷는 운동으로 바꿔주셔도 좋겠습니다. 근력 운동으로는 그림에서처럼 대퇴사두근을 키워줄 수 있는 무릎 펴기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무릎을 핀 상태에서 10초 정도 버텨주셨다가 천천히 내리는 것을 1회라고 한다면 이것을 10회 이상, 이것을 하루에 3세트 이상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치료받고 끝나고 한 달 정도 됐거든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지금은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저희 집이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 3층인데 옛날에는 거기 지옥이었는데 지금은 뭐 안 잡고도 그냥 올라가고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그냥 올라오고 그 정도로 막 좋아지니까 지금은 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두리 씨의 통증은 허리와 무릎 두 곳에서 시작됐는데요.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뻐근하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까지 저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달 전 탁구를 하다 무릎 통증까지 시작돼 걸음걸이마저 흔들리게 됐는데요. 걷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던 시간.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허리는 한 아픈 지가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됐을 건데 좀 많이 아팠어요. 걸어 다니는데 좀 다리도 조금 오른쪽으로 약간 좀 저린 게 많았었거든요. 일어나는 것도 불편하고요. 허리가 이 구부리는 것도 힘들고 일상생활 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도리님 잘 지내고 계세요? 예. 네. 요새는 좀 어떠세요? 허리랑 무릎이랑? 이제 허리는 많이 좋아졌는데 앉았다가 장시간 그런 거 2시간 정도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이게 허리가 뻐근하는데 그럼 또 계속 걸으면 또 괜찮아요. 일어날 때 당시만 조금 안 좋고 예. 이게 전방전이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긋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다른 병원에서 가져온 MRI를 봐도 거의 뼈가 어긋나 있고 협착증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 오래 앉아 있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은 요 전방전이증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치료 잘 하시고 난 다음에도 숙이는 거는 계속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걷는 운동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다리까지 더 안 내려옵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잘하고 계시고 무릎은 좀 어떠세요? 그때 잘 굽히지가 않았었는데 현재도 굽히는 거는 끝까지 굽히는 게 조금 부족하고요. 아직도 좀 통증이 조금 남아 있어요. 원래도 관절염이 2기에서 3기 정도 있으셔서 제가 무릎 치료로 또 추가적으로 더 해드렸고 그래서 쭈그려 앉는 거, 계단 내려가는 거 조심하고 무릎은 피는 운동 많이 하시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혹시나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말씀해 주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잘 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두리님은 처음 오셨을 때 허리 통증이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 통증이 심하다고 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허리는 요추 5번 뼈와 천추 1번 뼈가 어긋나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었고 MRI 상에서도 척추 전방 전이증과 협착증이 같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척추가 전방, 앞으로 전이 이동했다라는 뜻입니다. 척추가 어긋나면 척추뼈만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신경도 같이 꺾이게 되면서 협착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리치료, 주사치료, 약물치료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6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잘 낫지 않거나 처음부터도 다리 힘이 빠지는 신경학적 증상이 너무 심하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는 폴로 주사와 운동 치료를 통해서 치료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무릎 통증은 제가 이렇게 검사를 해봤을 때 반월상 연골 파열이 의심이 되어서 MRI를 찍어보았을 때 반월상 연골 파열이 보였고 그래서 타 병원에서 봉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잘 지내시다가 또 과사용으로 인해서 통증이 올라오시고 MRI 상에서도 관절염 소견이 보여서 추가적으로 프롤로 치료와 PRP 치료를 동시에 진행해 드렸습니다. 도리 씨의 치료는 먼저 무릎에서 시작되는데요. 인대와 힘줄, 관절 주변 조직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약해진 부위에 프롤로 주사를 주입합니다. 척추와 관절 통증은 약해진 인대와 힘줄, 반복된 부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프롤로 치료는 이러한 부위에 회복 반응을 유도해 조직이 다시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프롤로 치료라고 하는 것은 프로리퍼레이션 세라피의 준말입니다. 즉 증식 치료라는 것인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인대나 힘줄이 이렇게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약해진 부분에 주사로서 고농도 포도당을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소적으로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렇게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인대와 힘줄을 강화하는 치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프롤로 진행하셨고요. 요거는 오늘 저희 맞은 주사 성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성분이고 저희는 스테로이드 안 들어간 주사 사용하고요. 오늘 약간 뻐근하고 묵직한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2시간 뒤부터 간단한 샤워 가능하신데 오늘은 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샤워하시면 돼요. 네. 스테로이드는 1년에 2회에서 3회 또 그 간격을 3개월 이상 띄었을 때는 몸에 크게 부담이 없지만 그 이상 맞는 것은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협심증 등 같은 대사성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맞는
주사에 스테로이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1년에 3회 이상 넘지 않도록, 또한 그 주사 간격이 3개월보다 짧아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침 치료도 진행됩니다. 통증이 오래 이어지면 허리와 무릎 주변 근육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고 움직임도 점점 제한되기 쉬운데요. 침 치료는 굳어있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 부위 주변의 순환을 도와 몸이 좀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번에는 여기가 좀 쑤시고 아팠거든요. 근데 플로 주사 맞고는 조금씩 이렇게 차도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뭐 크게 불편한 게 없습니다. 6번 맞았는데 한 4번째 맞으니까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5번, 6번 맞으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탁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했으면 지금 현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는데 일주일에 한 2-3번은 가야 되지 않겠나, 그 바람입니다. 몇 년 동안 허리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김영복 씨.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몇 발짝 걷는 것조차 힘들 만큼 통증이 심해 복대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이렇게 건강해졌는데요. 그 비결이 이곳에 있습니다. 김치도 무치고 반찬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허리도 많이 썼어요. 처음에 일상생활 못했어요. 이게 복대 없으면 일어도 못 나고 세수하는 것도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고 걸을 수가 없어요. 이게 허리 너무 아파서 이게 발을 뗄 수가 없었는데 근데 지금 몇 개월 치료하고 지금 산에 운동하려도 다니고 우리 가게 사장이 이 원장이 잘한 데서 여기 와 치료한 게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건님. 네,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오늘도 운동하고 오셨어요? 아침에 일찍 올라가서 운동하고 내려왔어요. 아이고 대단하세요, 어머니.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맞아요. 뵀었네요. 무슨 일 했어요? 예, 그때는 갑자기 골절 되셔가지고 예, 통증이 심하셔가지고 치료를 했었는데 요새는 좀 어떠세요?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아. 처음에는 이거 그 복대 없으면 돌아도 못 먹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밥도 못 앉아 먹고. 네,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예. 치료도 열심히 받아주셔서 지금 좀 좋아진 것 같고요. 저도 더 잘 챙겨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김영복 환자분께서는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근무하다가 넘어지셔서 등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았을 때 충추 쪽에 골절이 있으셨고 그 골절을 치료를 다 한 이후에 또 원래 허리가 아프셨던 것까지 치료해달라고 하셔서 좀 오랫동안 치료하셨던 분이신데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디스크가 거의 달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추 5번과 천추 1번은 척추 전방 전이증까지 있는 협착증까지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엑스레이を보았을 때 반듯한 것이 아니라 허리가 휘어있는 측망증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하셔서 그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신경 차단술과 침치료의 양한방 통합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영복 씨에게 시행되는 신경 차단술은 좁아진 척추관 주변에서 예민해진 신경의 염증 반응을 줄여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인데요. 척추 협착증 환자에게 수술 전 시도해 볼 수 있는 비수술 치료로 통증을 줄이고 다시 걸을 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경 차단술이란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하여서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물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서 통증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집니다. 다만 신경 차단술은 그 부위나 방식에 따라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잘 확인 후 주사를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경 차단술을 마친 뒤 이어서 침 치료가 진행됩니다. 침은 허리 주변 근육과 경혈 부위에 놓이는데요. 신경 자극이 줄어든 상태에서 침 치료를 병행하면 주변 근육의 긴장이 함께 풀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양한방 통합치료란 의학과 한의학을 모두 공부한 의료인이 각각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여서 환자분에게 맞춤 치료하는 것을 양한방 통합치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증으로 얘기를 드리면 전기침 치료는 말초에서 아데노신과 중추에서 내인성 오피오이드를 분비하게 하여서 통증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양방적으로는 프롤로 치료는 국소적으로 인대와 힘줄을 강화하여 근본적으로 강화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진행했을 때 만성적인 통증을 치료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실제 논문에서도 양한방 통합 치료를 했을 때 단독 치료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쓸 확률도 줄어들고 수술할 확률도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단독 치료에 비해서 양방과 한방을 각각 장점을 활용했을 때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척추 협착증에는 두 가지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하나는 여기 보시면 브릿지 운동인데요. 누워서 허리를 들어 올리시고 일자가 될 때까지 잘 유지하고 10초 정도 유지한 뒤에 다시 내려오는 것을 1회라고 했을 때 이것을 10번 정도 하루에 3세트 정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하나는 유산소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자전거 타는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자전거 타는 운동은 근력 운동도 되고 유산소 운동도 같이 되고, 또 하나는 살짝 숙여주는 이 자세 자체가 척추 협착증 환자분들한테는 그 신경을 눌리는 정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자전거를 추천드리고, 다만 자전거를 너무 세게 짧게 하는 것보다는 20분 넘게 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같이 했을 때 현재 허리가 아프고 다리 저리는 보행장애를 개선시킬 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수술할 정도로 심해지는 것을 예방까지 하기 때문에 꼭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료를 마친 뒤 영복 씨는 근처 공원을 찾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몇 걸음 걷는 일조차 두려웠지만 오늘은 편안한 표정으로 이 길을 즐기고 있는데요. 척추 협착증 치료 후 중요한 것은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한 관리라는 걸 알게 된 영복 씨. 이제는 이렇게 매일 가벼운 걷기와 스트레칭을 실천하며 허리의 힘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대 없이 이렇게 돌아도 못 눕고 걸지도 못하고 실수도 못했는데 이렇게 한 발짝도 걸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치료하고 산에도 올라가고 정말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안 났을 줄 알았는데 원장님한테 너무 고맙게 감사드립니다. 허리 이게 운동하는 거는 원장이 시킨 대로 그렇게 하면은 안 아플 것 같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해갖고 원장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진통제를 먹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서 통증을 못 느끼는 치료만 하게 된다면 점점점 질병이 더 위중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안 좋은 자세를 교정하고 약한 근육을 운동으로 키우고, 또한 약해진 인대와 힘줄을 주사로서 강화시키는 프롤로 치료를 병행한다면 만성 통증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통증은 나이 탓으로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과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찾는다면 수술 없이도 일상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빠른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